최근 조현병 환자들의 범죄가 잇따라 알려지면서 환자와 가족들은 잠재적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편견 때문에 오히려 고립되거나 격리돼서 병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 현실과 대책을 최규진, 어환희 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딸이 떠난 방을 엄마는 매일 청소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찾아온 환청은 딸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20년 동안 치료를 받은 딸은 가정을 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나가다가 이제 몇몇이 둘러앉아서 얘기들 하고 웃고 그러면은 꼭 우리 집네, 저 집 딸은 미쳤어. 정 나갈 일 있으면 이렇게 그 사람들 없는 데로 이렇게 돌아서 나가기도 하고. 전 세계 조현병 유병률은 1%. 우리나라 환자 수는 5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가족들은 대부분 병을 숨길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고 말합니다. 저런 부모 밑에서 아이를 키우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 집에 주변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달라는 거지. 최근 조현병 환자의 범죄가 부각되고 있지만 전체 강력범죄 중 조현병 환자의 범죄 비율은 0.04% 정도입니다. 게다가 환자 관리는 온전히 가족 몫입니다. 정부가 설립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수용률이 4%에 불과합니다. 관리 인력이 부족해서입니다. 약물로만 또 해결이 되지 않는 다른 것들도 있거든요. 사회 기술이라던가 지역사회 적응이라던가 그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사례관리자가 외국 대비 굉장히 부족한 측면. 전문가들은 조기 진료와 장기 관리가 된다면 환자들도 얼마든지 일반인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H씨에게 조현병 증상이 나타난 건 6년 전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매일같이 약을 먹는다는 그런 압박감이랑 그다음에 약을 어디 숨겨두고 난 몰래 약을 복용하고. 1년 만에 퇴사했고 다른 회사에서도 석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병력이 알려져 퇴사 압력을 받기도 하고 숨기고 치료받기도 힘들었습니다. 15차례 입퇴사를 반복하다 지난해부터는 구직 활동을 포기했습니다. 우울과 불안은 더 깊어졌지만 정신장애인 등록을 결심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이 나쁘고 안 좋다, 이익이 될 게 없다라는 게. 의무고용제를 활용할 수 있는 장애인 등록을 해도 정신질환자들이 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현병 환자 L씨는 정신장애인 등록 4년 만에 식당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더 이상 병력이 알려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욕심 같아서 정년 때까지 하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싶고 그게 사는 세상 아닌가 싶어요. 관계의 폭이 넓어지고 좀 자신감도 생기고 회복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격리 고립이 아닌 직업활동이 조현병 환자들에게는 좋은 치료약이자 이들이 사회에 어우러지는 해법이 될 수 있다는 대목입니다. JTBC 어환입니다.